집권 이후 부자들 감세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음에도 당장 닥친 총선에서는 이기고 싶어 무려 1831조 1707억 원의 투자 유치 및 사업 추진을 약속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더욱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 월급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는 2023년에 62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 60조 4000억 원보다 1조 7천억 원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지난해 무려 18%로 뛰어 올랐습니다. 꼬박꼬박 서민들 세금은 악착같이 거두면서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감세 정책을 무차별로 펼쳐 56조라는 전대미문의 세수펑크를 냈으면 그야말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국민 혈세의 예비비까지 늘려가며 성과도 불분명한 해외 출장을 밥 먹듯이 다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니 이제서야 갑자기 민생 운운하며 민생 토론회를 연다고 2달 동안 무려 수십 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5차 민생 토론회를 지난 2월 26일에 충남 서산 공군 기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생 토론회를 왜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에서 합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민생 토론회라면 열린 공간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상식입니다. 민간인 접근도 어려운 공간에 일부 선별된 주민들만 초청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게 무슨 민생 토론회입니까? 서산 공군기지에 최근 민간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군 비행장의 활주로를 민항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방문 아닙니까? 말로만 국방, 안보를 중시한다면서 결국 서산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를 해제하면서 총선표를 얻으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17배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46제곱킬로미터도 포함돼 또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2월 21일 울산 민생토론회 때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까지 약속해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이 그야말로 지대해진 셈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뻔뻔한 사전 선거이자 관건선거 운동 행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준으로 무려 15차례나 마구잡이식으로 아예 대놓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총선 한두 달을 앞두고 이렇게 빽빽한 지역 일정을 수십 차례나 소화했던 전례는 결코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오히려 당당하게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 대해 다양한 주제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고 연중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국방, 산업 클러스터, 청년 등을 주제로 7, 8번 정도 민생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여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총선과 무관한 민생 챙기기라며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용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토론회에 총선 출마자 참석을 배제하는 등 신경 쓰고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윤 대통령은 수도권과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서산 등을 돌며 2월 26일 기준 총 15번의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민생 토론회지 사실은 지역별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정부 여당의 총선 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 선거이자 사전선거 운동의 현장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를 거의 여당 선대위원장으로 여기고 정부와 공무원은 가히 여당의 선대위원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14번째 경남 창원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개발 이슈를 언급하며
올해를 원전 제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 산단을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 개발 정책을 계속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관심사인 경기 고양시에서는 관련 규제 해제를 이야기했고,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수건 사업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는 이야기를,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 착수를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한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생 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반찬을 시식하고 점포마다 들러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전선거 운동 행태임에도 보란듯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들은 법적 시비의 소지가 다분하며 결국 지역 선심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여당을 총선에서 밀어달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민언론 민들레가 가장 최근인 26일 서산 공군기지 방문을 제외한 총 14차례의 민생 토론회에서 했던 윤 대통령 발언과 정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831조 1707억 원의 투자 유치 및 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의 투자 금액, 총 사업비, 정책 예산 등을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 합산한 것으로 세제 혜택이나 향후 계획 등을 모두 반영한다면 약속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가장 큰 규모의 정책은 반도체 클러스터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66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대통령 주도로 6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 착공식이 열린 1월 25일 경기 의정부시청에선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기존 노선 연장, 신규 노선 신설, 철도, 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포함한 134조 원 규모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 2월 16일 대전 민생 토론회에선 대전, 세종, 충북 광역 급행철도 선도 사업을 임기 내 조기 착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2월 1일은 경기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면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수가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5일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신호초등학교에선 교원들이 인력 부족, 법률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600억 원 규모의 늘봄학교 사업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2월 8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22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주고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1분기 중 모태펀드 1조 6천억 원을 전액 출자하겠다고 했습니다. 2월 13일 부산에서는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부정 여론이 확산됐음을 의식해 부산을 남북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센터미지구 도심융합 특구사업, 사직구장 재건축, 구덕 운동장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경부선 지하화, 어린이병원 설립 등 23조 원을 훌쩍 넘는 선심성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이 있었던 2월 16일 대전에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 대통령 과학 장학생을 대학원생까지 대상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R&D 예산 삭감에 대한 이공개 반발을 의식한 듯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발언임에도 말입니다. 2월 21일 울산에서는 환경평가 1등급에서 2등급지까지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를 약속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 2월 22일 경남 창원시에선 원전 제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원전 일감 3조 3천억 원, 특별금융 지원 1조 원, 5년간 4조 원 이상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 투입, 원자력 융합 국가 산단 등 20조 원 이상 투자, SMR,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28조 원이 넘는 투자 및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약속한 1831조 1707억 원의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이기기만 하면 이 엄청난 돈이 전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일관된 부자 감세 정책으로 무려 56조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윤 정부에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월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2조 원이 줄었습니다. 기업들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천억 원 줄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설상가상 올해 세수 전망은 더 나쁘다고 합니다. 2024년도 예산 수정안을 보면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조 원가량 줄어들고 종부세와 증권 거래세도 각각 6천억 원, 1조 1천억 원 감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는 1조 5천억 원 감소하고 임시투자 세액 공제 1년 연장에 또 1조 5천억 원이 감소하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절로 7천억 원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 대통령은 또다시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얘기를 꺼냈습니다. 집권 이후 부자들 감세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음에도 당장 닥친 총선에서는 이기고 싶어 무려 1831조 1707억 원의 투자 유치 및 사업 추진을 약속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더욱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 월급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는 2023년에 62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 60조 4천억 원보다 1조 7천억 원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지난해 무려 18%로 뛰어 올랐습니다. 꼬박꼬박 서민들 세금은 악착같이 거두면서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 감세 정책을 무차별로 펼쳐 56조라는 전대미문의 세수 펑크를 냈으면 그야말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반하장으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무려 2천여 조에 해당하는 개발 정책을 남발하며 민생 토론에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문제가 많았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이 정도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민생 토론회를 빙자한 불법적인 관건선거, 사전선거 운동 및 대국민 거짓말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생 토론회라며 공수표 사탕 발림 정책을 남발하고 다니다간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